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이거 아마 강남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상당 수준이라는 게 얼마만큼이 상당 수준인지 아시는 분 혹시 있나요? 네, 이게 아주 아리송한 얘기고, 필승 코리아는 참 월드컵 할 때 누군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습니다. 아주 강한 의지를. 부동산 부자 공식의 한정훈입니다. 자, 12.16 대책 지난해 12월 달에 12.16 초강력 대책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12.16 대책 때문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16 대책이 약발로 부동산 이제 하락한다. 사면 안 된다. 이제 하락하니까 기다렸다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그 타겟이 이 다주택자들이 지금 많이 떨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월 14일 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제 어떤 신문사하고 인터뷰 한 기사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집값 상승세가 12.16 대책 때문에 꺾였다라는 얘기고, 자, 양도세 중과 면제해주는 엄청난 혜택을 준 것 같이 얘기를 하죠. 양도세 중과 면제해주는 12만 8천 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2.16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니 오는 6월 말까지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드렸다. 이게 뭐죠? 양도세 중과 배제. 즉, 양도세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6월 말까지 팔 기회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 때만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중과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중과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 세율을 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서울 안에 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 10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가 12만 8천 채가 된대요. 12만 8천 채.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시장에 공급 물량이 없다니, 그런 공급 물량을 충분히 해소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건데, 과연 그럴까요? 다주택자 매물 시장에 쏟아질까? 쏟아질까요? 지금 국토부 장관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6월 말까지 적지 않은 12만 채 이상 되는 적지 않은 물량들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죠. 6월 말까지. 자, 그런데 기대감과 달리, 제 생각은 기대감과 달리 시장의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많이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안 나오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시장의 매물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면요. 10년을 보유한 주택, 다주택자들을 구제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년을 왜 보유했을까? 그 이유는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죠. 그 이유는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다라는 얘기죠. 10년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의미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 이거 재건축을 기대하고 샀는데,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재건축이 될 듯 하다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됐어. 아니면 10년이 넘었어. 그러면 그분들이 여태까지 재건축을 기다리고 계속 가지고 있던 것들이 양도세 중과 세금을 안 내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양도세 중과를 면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여태껏 기다렸던 걸 매도 매물로 내놓을 것이냐라는 거죠. 김현미 장관의 집값 안정 정책 목표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까지 가격이 떨어져야지 부동산 가격이 적정하냐, 서민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어떻게 답을 했냐면요. 최근에 짧은 기간에 과도하게 상승한 지역의 경우, 이거 아마 강남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강남 하고 마용성 이런 경우 상당 수준 하락할 필요가 있다. 이 상당 수준이라는 게 얼마만큼이 상당 수준인지 아시는 분 혹시 있나요? 상당 수준. 그리고 또 여기 덧붙여서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조정이 돼야 된다.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아리송한 얘기죠.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 얼마까지 그러면 집값이 이렇게 좀 떨어져야 되는지, 이게 참, 요거 아주 애매한 얘기죠. 내 집을 마련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 자, 그러면은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은 수준은 얼마나 될까요? 자, 10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그래, 10억? 나 10억이 없어. 내 집 못 사네. 정부에서 5억을 반을 뚝 떨어뜨려 줬어요. 5억으로. 그러면 5억, 6억, 7억, 8억 이렇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5억이면은 그래 집 사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4억 있는 사람들이 있어. 4억 있는 사람들이. 그럼 4억 있는 사람들은 못 사잖아요. 5억.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3억으로 떨어뜨려 주면 살 수 있겠죠. 3억으로 떨어뜨려 주면 사. 또 5억에서 3억으로. 그런데 2억만 있는 사람도 어떡합니까, 그럼? 그러면은 1억으로 또 낮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또 집 살 수 있죠. 그러다 보면은 한마디로 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게 모든 국민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얼마 정도 떨어뜨려야 사야 될지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 지금 생각 자체가 상당히 좀 이상한 생각이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자, 스웨덴, 덴마크 복지 국가들도요.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이 복지 국가니까 다 뭐 주잖아요. 연금도 주고 다 노후에 아주 뭐 복지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런데도요. 집 못 사는 사람들은 많아요. 항상 우리 그 주택 평균 OECD 평균의 자가 보유율이 평균 자가 보유율이 한 66% 정도 되는데요. 즉 66%만 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고로 넓혀봐야 7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많이 집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보유율이라고 하더라도 나라라고 하더라도 70%를 넘지 못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30%는 집이 없죠. 30%. 그러면 그분들은 사회에서 어떻게 정부에서 도움을 주더라도 내 자력으로는 집을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돼? 그러니까 바로 임대아파트를 정부에서 져주는 겁니다. 우리도 임대아파트 지금 짓잖아요. 예, 그런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정부에서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도 이런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자가 보유율을 높여서 집을 살 수 있게끔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정말 집을 못 사는 분들은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겁니다. 집을 잘 사게 해주는 정책,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죠? 미국입니다. 미국은 집 있는 사람의 그 세금, 혜택, 집 없는 무주택자의 세금 혜택,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이 무주택자 서민들한테 세금 혜택을 많이 줄까요? 아니면 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줄까요? 정답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줍니다. 그 이유는 너무도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잖아요. 집이 없는 분들은 세금을 안 내잖아요. 집을 팔 때 뭐 양도세라든지 보유세 이런 거 안 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집을 가지고 있는 보유한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죠. 우리도 그런 식으로 정책을 바꿔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대통령의 필승 의지입니다. 부동산 강력 대책. 자, 12, 16 대책이 약발이 다 했다 치면은 더 강한 대책을 내놓겠다. 부동산 강력 대책 끝없이 내놓겠다. 기자들하고 간담회 토론회 했을 때 나왔죠. 예, 그래서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 아주 강한 의지를 필승 의지. 필승 코리아예요. 그리고 부동산 강력 대책 필승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가능할까 보면은 현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요.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반드시 공급 대책이 따라야 됩니다. 자, 부동산이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상승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기자들하고 이 질의응답을 할 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도 많이 올랐지만 우리보다 다른 나라들이 더 많이 올랐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려면은 지금 많이 오른 집값을 눌러주는 거 분명히 맞거든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오른 거는 이 조정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건 맞는데 이게 뭐 집값을 반값으로 떨어뜨린다든지 이거는 정말 이 시장의 원리에 맞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자, 현 정책이 실효성 거두려면 반드시 이 공급 대책이 필요한데 이 공급 대책 없는 이런 강력한 규제의 대책은 결국은 어디에 참여정부. 제가 존경하는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 부동산과의 전쟁, 이 투기 세력과의 전쟁, 똑같은 얘기를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하셨고, 이 참여정부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게 상당히 지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설 이후 투자자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야, 대통령까지 저렇게 부동산 잡겠다고 나서서 2번씩이나 얘기를 했으니 가격이 당연히 조정되고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일시적 하락은 있겠지만 상승 추세라 결국은 또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시장은 일단 매도, 매수 둘 다 관망세를 유지할 겁니다. 관망세를 한동안 유지할 거예요. 그래서 다수는 관망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은 다수가 관망을 하게 되면요, 결국은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예요. 소수한테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기회는 항상 준비된 사람들한테 온다는 거죠. 기회는 누구에게나 늘 오지만 그것을 잡는 사람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요, 저는 뭐 이렇게 부동산을 오래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어느 쪽으로 이 소수의 사람들이 몰려갈 것인지 이런 게 참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했고요. 기회가 없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두려워하라. 에머슨입니다. 이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이죠. 좋은 말을 했습니다. 기회가 없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두려워하라. 자, 우리 항상 제가 유동성 때문에 지금 부동산이 오른다고 얘기했죠.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투자를 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우리 현명한 투자자들이 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강의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